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꼭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정치인은 아니지만 요즘 이슈되고 있는 은 원장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사의 신이라 불린 남자가 자신을 무너뜨린 세력을 결국 인수했다. 이 한 문장이 믿기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들려줄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길 바란다. 1990년대 서울의 한 치킨집. 아직 20살도 되지 않은 청년 은 원장은 배달 오토바이 위에서 꿈을 꾸고 있었다. 장인이 운영하던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배달을 뛰며 은 원장은 장사의 모든 것을 익혀나갔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1시까지 배달을 뛰는 나날들. 은 원장의 손은 오토바이 핸들을 잡느라 거칠어져 있었다. 하지만 은 원장의 눈빛은 달랐다. 배달을 하면서도 은 원장은 끊임없이 관찰했다. 어떤 메뉴가 잘 팔리는지, 손님들은 어떤 서비스를 좋아하는지, 경쟁 업체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은 원장의 머릿속에는 이미 자신만의 장사 공식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2000년대 초반 은 원장은 곱창집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작은 가게였지만 은 원장의 경영 방식은 남달랐다. 은 원장은 직접 손님들을 맞이했고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았다. 이 가격에 이 정도 양이면 대박이라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곱창집은 빠르게 성공했고 은 원장은 자신감을 얻었다. 그리고 은 원장은 새로운 도전을 준비했다. 바로 치킨 프랜차이즈였다. 은 원장은 배달부 시절부터 쌓아온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었다. 2015년경 은 원장은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줄여서 후참잘이라는 브랜드를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했다. 후회 없이 참치를 잘 먹는다는, 아니 후라이드를 참 잘한다는 의미를 담은 이 브랜드는 은 원장의 모든 것이 담긴 작품이었다. 은 원장의 전략은 명확했다. 유통구조를 최소화하고 품질은 최상급으로, 가격은 합리적으로. 업계에서는 미친 짓이라고 했다. 마진을 그렇게 낮추면 망한다고 했다. 하지만 은 원장은 확신했다. 많이 팔면 된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매장마다 줄이 늘어섰고 SNS에는 가성비 미쳤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2016년, 2017년을 거치며 후참잘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10개, 20개, 30개. 매장이 빠르게 늘어났다. 은 원장의 이름은 외식업계에서 화제가 됐다. 2017년 말 후참잘은 70개 매장을 돌파하며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손에 꼽히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은 원장은 각종 방송과 강연에 초청받기 시작했다.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성공한 비결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은 원장은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했고 많은 예비 창업자들은 은 원장을 장사의 신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성공의 그림자는 언제나 있는 법이다. 전국을 뛰어다니며 매장을 관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다. 은 원장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무릎은 시큰거렸고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다. 번아웃이 찾아왔다. 2018년 대기업 외식 계열사들이 후참잘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매각 제안이 들어왔다. 은 원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계속 키워야 하나? 아니면 지금 팔아야 하나? 고민 끝에 은 원장은 결단을 내렸다. 2019년 11월 은 원장은 IOK 컴퍼니의 후참잘을 매각했다. 기업 가치는 190억 원으로 평가됐고 은 원장 부부가 보유한 지분 79%에 대해 150억 원을 받았다. 계약 금액의 일부는 전환사채로, 일부는 현금으로 받았다. 매각 계약서에 사인하던 날 은 원장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은 원장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브랜드. 밤을 새워 고민하고 전국을 뛰어다니며 만든 이 브랜드를 이제 남의 손에 넘기는 것이다. 복잡한 감정이 은 원장의 가슴을 휘감았다. 안도감, 아쉬움, 뿌듯함, 그리고 알 수 없는 허전함. 매각 후 은 원장은 우울증에 빠졌다. 돈은 벌었지만 삶의 목표를 잃은 것 같았다. 은 원장은 매각 대금을 통장에 그대로 넣어두고 손도 대지 않았다. 1년 가까이 방황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2020년 은 원장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바로 유튜브였다. 장사의 신이라는 채널을 개설하고 장사가 안 되는 음식점을 찾아가 솔루션을 제공하는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다. 은 원장의 솔직하고 직설적인 화법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유튜브판 백종원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구독자는 빠르게 늘어났다. 10만, 20만, 50만. 2023년에는 100만 구독자를 돌파했다. 은 원장은 다시 유명인이 됐다. 채널어 서민갑부 폐업 탈출 대작전, JTBC 짠당포 등 각종 방송에 출연했다. 방송에서 은 원장은 후참잘을 200억 원에 매각했다고 말했고 현재 500억 원대 자산가라고 소개됐다. 그리고 은 원장은 정치와 사회 이슈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최저임금 문제, 자영업자의 고충. 은 원장은 사업가의 관점에서 날카로운 의견을 쏟아냈다. 은 원장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은 원장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2024년 초 은현장의 인생에 거대한 폭풍이 몰려왔다. 일부 유튜버들이 은현장을 집중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후참잘 매각 금액 과장,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네이버 카페, 조회수 조작, 밀키트 식품 표기법 위반 의혹이 쏟아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은현장을 공격한 곳이 있었다. 바로 가로세로 연구소, 줄여서 가세연이었다. 극우 정치 유튜브 채널로 유명한 가세연은 은현장을 집중 조명했다. 김세혜 대표는 방송에서 은현장을 강하게 비판했고, 가세연 시청자들은 은현장의 채널과 사업장에 악플과 항해 전화를 쏟아냈다. 은현장의 사업은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연 매출 50억 원이던 사업이 3억 원으로 폭락했다. 방송 출연도 모두 취소됐다. 은현장은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은현장은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분노와 좌절감에 휩싸였다. 허위사실로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하지만 은현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은현장은 과거 사업 실패에서 다시 일어섰던 사람이었다. 이번에도 반드시 일어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은현장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단순히 법적 대응만이 아니었다. 은현장은 더 근본적인 복수를 생각했다. 가세연을 인수한다. 은현장의 머릿속에 이 생각이 떠올랐을 때 은현장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불가능해 보이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은현장은 장사의 신이었다. 그리고 은현장에게는 자금이 있었다. 은현장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세연의 지분 구조를 파악하고 매입 가능성을 타진했다. 그리고 2024년 말 기회가 왔다. 가세연 공동 창립자 강용석 변호사가 제3자에게 매각했던 지분 50%를 은현장이 인수한 것이다. 2024년 2월 은현장의 삶은 지옥으로 변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휴대폰에는 수십 개의 알림이 쌓여 있었다. 악플, 협박, 비난. 은현장은 더 이상 휴대폰을 보는 것이 두려워졌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은현장의 사업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은현장이 운영하던 밀키트 사업의 주문이 급감했다. 한 달 전만 해도 하루에 100건 이상 들어오던 주문이 이제는 10건도 안 됐다. 가맹점주들은 항해 전화를 걸어왔다. 은 대표님 때문에 장사가 안 됩니다. 손님들이 은현장이랑 관련 있다고 발길을 끊어요. 은현장은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에도 변화가 생겼다. 예전에는 영상 하나당 조회수가 수십만에서 100만까지 나왔는데 이제는 댓글창이 전쟁터가 됐다. 사기꾼, 거짓말쟁이, 범죄자. 은현장을 옹호하는 댓글은 순식간에 뭉개졌고 악플만 넘쳐났다. 광고주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이미지가 안 좋아서 더 이상 협업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을 때마다 은현장의 자존심은 바닥으로 떨어졌다. 방송 출연도 모두 취소됐다. 채널어, JTBC, 다른 방송사들 모두가 은현장에게 등을 돌렸다. 논란이 있는 인물은 출연시킬 수 없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은현장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은현장은 해명 영상을 제작했다. 2024년 2월 24일 은현장은 자신의 채널에 해명 영상을 올렸다. 저는 후참잘의 창업주이며 주가 조작이나 코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은현장의 목소리는 떨렸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저와 제 회사 그리고 후참잘, 가맹점주분들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은현장은 영상에서 매각 금액도 정확히 밝혔다. 후참잘을 190억 원의 기업 가치로 평가받았고 제 아내와 저는 79% 지분에 따라 150억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세무자료와 계약서 일부도 공개했다. 저는 매각 대금 외에도 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투자로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해명 영상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은 해명 영상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영상을 확대해보니 이상한 부분이 있다. 서류가 조작된 것 같다. 말이 계속 바뀐다.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 그리고 가세연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세혜 대표는 라이브 방송에서 은현장을 집중 공격했다. 은현장의 성공 스토리는 거짓입니다. 후참잘 창업주도 아니고 매각 금액도 과장했습니다. 가세연 시청자들은 열광했다. 슈퍼챗이 쏟아졌고 댓글에는 은현장을 향한 비난이 넘쳐났다. 가세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24년 2월 가세연과 극우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은현장을 네이버 카페 조회수 조작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 채널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현장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장에서 김세희는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은현장은 사기꾼입니다. 방송국은 각성하십시오. 은현장은 집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TV 화면 속 김세희의 모습을 보며 은현장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은현장은 느끼지 못했다. 분노가 온몸을 지배했다. 저 인간들이 나를 이렇게. 은현장의 가족도 고통받기 시작했다. 아내는 외출하기를 두려워했다.
아이들 학교에는 항해 전화가 걸려왔다. 은 위원장 자녀가 다니는 학교 맞냐는 협박성 전화였다. 은 위원장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을 강화했다. 집 주변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경호원을 고용했다. 하지만 가장 큰 상처는 정신적인 것이었다. 밤마다 은 위원장은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은 위원장은 법정에 서 있었고 모든 사람이 은 위원장을 손가락질했다. 사기꾼, 거짓말쟁이. 은 위원장은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다. 아내는 은 위원장을 꼭 안아주며 말했다. 괜찮아요. 우리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은 위원장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다. 단순히 이겨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은 위원장은 복수를 원했다. 제대로 된 복수. 가세현을 무너뜨리는 것. 2024년 3월 은 위원장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은 위원장을 공격한 여러 유튜버들을 고소했다.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은 위원장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를 모았다. 하지만 법적 절차는 느렸다. 고소하고 수사하고 재판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그 사이 은 위원장의 사업은 계속 무너졌다. 연 매출 50억 원이던 사업이 이제는 3억 원대로 추락했다. 직원들도 하나둘 떠났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직원들의 사표를 받을 때마다 은 위원장은 무력감에 빠졌다. 2024년 6월 은 위원장은 유튜브 은퇴를 선언했다. 더 이상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겠습니다. 미리 찍어둔 영상 3개를 올린 후 활동을 중단합니다. 은 위원장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법정 소송 결과를 기다리며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하지만 은 위원장은 완전히 물러난 것이 아니었다. 은 위원장은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가세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은 위원장은 사람을 고용해 가세현의 재무 구조, 지분 구조, 법적 문제를 파악했다. 그리고 은 위원장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가세현의 공동 창립자 강용석 변호사가 2023년 5월 자신의 지분 50%를 제3자에게 매각했다는 것이다. 강용석과 김세희는 이미 사이가 틀어진 상태였다. 지방선거에서 표 분산 문제로 갈라선 후 두 사람은 서로를 공격하고 있었다. 은 위원장의 눈이 빛났다. 기회다. 은 위원장은 그 제3자를 찾아냈다. 그리고 접촉했다. 협상이 시작됐다. 은 위원장은 막대한 자금을 제시했다. 제가 그 지분을 사겠습니다. 2024년 11월 28일 거래가 성사됐다. 은 위원장은 가세현 발행주식 4만 주 중 50%인 2만 주를 인수했다. 인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수억 원대로 추정했다. 은 위원장은 이제 가세현의 최대 주주가 됐다. 거래가 끝나고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은 위원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다. 이제 시작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김세희가 은 위원장의 주주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김세희는 강용석이 지분을 제3자에게 판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은 위원장의 지분 취득도 무효라는 논리였다. 은 위원장은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은 위원장은 즉시 법원에 임시주주 지위 확인 가처분을 신청했다. 2025년 5월 14일 법원은 은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가처분이 인용된 것이다. 은 위원장은 이제 법적으로 임시주주가 됐다. 다음 단계는 주주총회였다. 은 위원장은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김세희는 반대했지만 법원은 또다시 은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2025년 9월 16일 주주총회가 열리기로 결정됐다. 그 소식을 듣고 은 위원장은 준비에 돌입했다.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를 대동했다. 주주총회에서 상정할 안건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은 위원장의 목표는 명확했다. 김세희를 대표이사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대표이사가 되는 것. 2025년 9월 16일 서울 천호동에 위치한 은 위원장의 건물. 주주총회가 열렸다. 은 위원장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당당히 입장했다. 반면 김세희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리인 2명만 보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은 위원장은 의장석에 앉았다. 그리고 회의를 시작했다. 제50회 임시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대표이사 선임. 은 위원장은 자신을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대표이사로 은 위원장을 추천합니다. 은 위원장 자신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세희 측 대리인들은 손을 들지 않았다. 은 위원장이 물었다. 김세희 측에서는 누구를 추천하십니까? 대리인은 대답했다. 아무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다. 은 위원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김세희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은 위원장만이 대표이사 후보로 남는다는 의미였다. 두 번째 안건. 대표이사 급여. 은 위원장은 폭탄을 투하했다. 김세희 대표이사의 급여를 0원으로 조정하는 안건을 상정합니다. 김세희는 주주이자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어 이 안건에 대해 의결권이 없었다. 특수관계인 규정 때문이었다.
은 원장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세희 측 대리인들은 반대하고 싶었지만 김세희 본인의 의결권이 없으니 막을 방법이 없었다. 안건은 통과됐다. 김세희의 월급은 영원이 됐다. 회의가 끝났다. 은 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녹화한 영상과 자료를 준비했다. 이제 법원에 제출해 대표이사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다. 2025년 9월 18일 은 원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의 영상을 올렸다. 주주총회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됐습니다. 은 원장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김세의 해임은 이제 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될 것이며 제가 올린 모든 안건들은 잘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세의 월급은 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은 원장은 영상에서 선언했다. 가로세로 장사연구소 대표이사 장사의 신 취임 공지도 곧 드리겠습니다. 은 원장의 계획은 명확했다. 대표이사가 되면 가세연의 채널명을 가로세로 장사연구소로 바꾸고 정치 콘텐츠 대신 장사와 요식업 콘텐츠를 올릴 것이다. 그리고 은 원장은 한 가지 더 조치를 취했다. 가세연의 은행 계좌를 가압류한 것이다. 가세연은 더 이상 돈을 쓸 수 없게 됐다. 사무실 임대료도, 직원 급여도, 장비 구입도 불가능했다. 가세연의 활동이 사실상 마비됐다. 김세희는 패닉에 빠졌다.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황당합니다. 오늘부터 가세연 통장은 모두 압류된 상태라 사무실 임대료와 카드 결제 등 모든 활동이 막혔습니다. 김세희의 분노는 그래서 고스란히 느껴졌다. 은 원장, 지옥에나 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은 원장은 멈추지 않았다. 2025년 9월 19일부터 가세연 채널에 변화가 생겼다. 정치 콘텐츠 대신 밀키트 요리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다. 리안밥상 김치찜과 떡갈비, 리안밥상 함흥비빔냉면. 가세연의 102만 구독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게 무슨 일이냐, 가세연이 음식 채널로 바뀌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장사의 신 은 원장, 가세연 인수, 가세연 대표 김세의 급여 영원, 극우 정치 채널이 음식 채널로. 기사가 쏟아졌다. 김세희는 반격에 나섰다. 2025년 9월 23일 김세희는 은 원장과 언론사 기자 25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가세연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는 것은 허위사실입니다. 저는 여전히 대표이사이며 채널 운영권도 제게 있습니다. 김세희는 성명을 발표했다. 은 원장의 주식 취득 자체가 불법이며 주주총회 결과도 무효입니다. 우리는 소송을 통해 반드시 우리의 권리를 되찾겠습니다. 김세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김세희의 눈빛에는 여전히 투지가 남아있었다. 가세연 내부도 혼란스러웠다. 직원들은 어디에 충성해야 할지 몰랐다. 은 원장이 최대 주주인가? 김세희가 여전히 대표인가? 혼란 속에서 일부 직원들은 사표를 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다.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세희는 물러서지 않았고 은 원장도 멈출 생각이 없었다. 법정 싸움은 계속될 것이고 승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가세연의 운명은 법원의 최종 판결에 달려 있었다. 밤, 은 원장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은 원장은 와인 잔을 들고 천천히 마셨다. 2024년 초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그 시간이 떠올랐다. 가족에 대한 협박, 사업의 붕괴, 명예의 실추. 은 원장은 중얼거렸다. 김세희, 네가 나를 지옥으로 보냈지. 하지만 나는 지옥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네가 지옥을 경험할 차례야. 은 원장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복수는 이제 절반쯤 왔다. 나머지 절반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었다. 2025년 9월 말 대한민국 인터넷은 은 원장과 가세연의 전쟁으로 들끓었다.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이 폭발했다. 클리앙, DC인사이드, 네이트판. 모든 곳에서 은 원장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가세연을 인수했다니 대박이다. 자본주의적 복수다. 이게 진짜 복수지. 댓글은 끊임없이 달렸고 조회수는 1000만을 넘어섰다. 하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은 원장은 감정이 아니라 자본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완벽한 복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법적 싸움이 아니라 지분 매입으로, 욕설이 아니라 주주총회로. 은 원장은 가세연을 내부에서 무너뜨리고 있었다. 김세희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악몽 속에 있는 것 같았다. 자신이 만든 가세연 6년간 키워온 채널이 남의 손에 넘어가고 있었다. 102만 구독자, 수천 개의 영상, 그리고 극우 진영에서의 영향력. 모든 것이 위태로웠다. 김세희의 손은 떨렸고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다. 수면제를 먹어도 이 시간을 못 자고 깼다. 김세희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승소 가능성을 물었다. 변호사의 답변은 냉정했다. 은 원장이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밟았다는 것이다.
강용석이 제3자에게 판 지분을 은현장이 정당하게 매입했고 법원도 이미 은현장의 임시주주 지위를 인정했다. 김세희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2025년 10월 법정 공방이 본격화됐다. 은현장은 법원의 대표이사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총회 녹화 영상, 회의록, 모든 법적 서류가 제출됐다. 은현장 측 변호사는 한치의 빈틈도 없이 준비했다. 세무사와 회계사가 작성한 재무 서류까지 완벽했다. 김세희 측은 반박했지만 약했다. 은현장의 주주 지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법원이 인정한 사안이었다. 김세희의 변호사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이길 수 있는 카드가 없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가세현 채널에는 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밀키트 영상이 계속 올라왔다. 리안밥상 김치찜과 떡갈비, 리안밥상 함흥비빔냉면, 리안밥상 갈비찜. 하루에 한 편씩 업로드됐다. 하지만 조회수는 참혹했다. 기존 가세현 구독자들이 원하던 콘텐츠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댓글창은 아수라장이 됐다. 이게 무슨 채널이냐, 가세현 돌려내라, 김세희는 뭐하냐. 극우 성향의 구독자들은 분노했다. 반면 은현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환호했다. 드디어 가세현이 정화되고 있다. 은현장 형님 최고. 댓글창은 전쟁터가 됐다. 김세희는 새 영상을 올릴 수 없었다. 계좌가 가압류된 상태라 촬영 장비를 구입할 수도 스태프에게 급여를 줄 수도 없었다. 사무실 임대료도 밀렸다. 김세희는 개인 돈으로 최소한의 생활만 유지했다. 6년간 쌓아온 부가 빠르게 녹아내렸다. 그 사이 은현장은 다른 전선에서도 승리하고 있었다. 2024년 초 은현장을 공격했던 여러 유튜버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은현장이 연이어 승소했다. 크로커다일, 다크사이드 코리아, 그 외 여러 채널. 일부는 사과 영상을 올렸다. 화면 가득 사과드립니다라는 자막이 떴고 유튜버들은 고개를 숙였다. 일부는 채널을 아예 폐쇄했다. 은현장이 고소했던 자유대한호국단의 고발건도 각하됐다. 검찰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은현장이 네이버에 자진 신고한 매크로 사용권은 네이버 자체적으로 처리됐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은현장은 하나하나 명예를 회복해가고 있었다. 2025년 11월 은현장은 유튜브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장사의 신 채널에 새로운 영상이 연달아 올라왔다. 망해가는 족발집을 살린 이야기, 적자에 허덕이던 카페를 흑자로 만든 사례. 은현장의 직설적인 화법은 여전했다.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구독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영상 하나당 조회수가 50만을 넘어섰다. 100만 구독자는 다시 110만, 120만으로 늘어났다. 댓글창은 응원으로 가득했다. 형님 돌아오셨다. 이게 진짜 장사의 신이지. 복수 제대로 하시네요. 은현장은 영상에서 가세현 인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은현장은 말했다. 허위사실로 인해 벼랑 끝으로 몰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자신처럼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은현장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은현장은 카메라에 대고 선언했다. 김세희를 끝까지 막지 않으면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고. 가세현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김건모, 찌양, 김수현.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방송했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쳤다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라고. 조회수는 300만을 돌파했다. 댓글은 1만 개를 넘어섰다. 대부분이 은현장을 지지했다. 형님 제대로 하십니다. 가세현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복수다. 여론은 완전히 은현장의 편으로 기울었다. 2025년 12월 법원의 중간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은현장의 주주 지위를 정식으로 인정했다. 은현장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가세현 주식 50%를 취득했으며 따라서 정당한 주주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은현장에게 결정적인 승리였다. 이제 대표이사 지위 확인은 시간 문제였다. 김세희는 이 소식을 듣고 무너졌다. 유튜브 커뮤니티에 마지막 호소문을 올렸다. 자신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가세현은 자신의 인생이라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지만 김세희의 글에 달린 댓글은 대부분 조롱이었다. 이미 끝났다. 인정하고 물러나라. 자업자득이다. 2026년 1월 최종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은현장을 가세현의 정식 대표이사로 인정했다. 주주총회는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은현장의 대표이사 선출은 유효하다는 판결이었다. 김세희는 더 이상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법원의 판결문은 명확했다.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은현장은 판결문을 받아든 순간 깊은 숨을 내쉬었다. 2024년 2월부터 시작된 긴 싸움. 거의 2년이 걸렸다. 그 2년 동안 은현장은 지옥을 경험했고 다시 일어섰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했다. 은현장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이제 울 때가 아니었다. 이제는 행동할 때였다. 2026년 1월 15일
은현장은 가세현 사무실에 정식으로 입성했다. 대표이사 자격으로.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은현장을 맞이했다. 은현장은 그들에게 말했다. 앞으로 이 채널은 사람을 공격하는 채널이 아니라 사람을 돕는 채널이 될 것이라고. 불안해하지 말고 함께 새로운 길을 가자고. 일부 직원은 사표를 냈다. 정치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던 사람들이었다. 은현장은 그들을 붙잡지 않았다. 대신 새로운 스태프를 영입했다. 요식업 전문가, 영상 크리에이터, 마케팅 전문가. 가세현은 완전히 새로운 조직으로 재탄생하고 있었다. 은현장은 즉시 변화를 실행했다. 2026년 1월 20일 가세현의 공식 채널명이 바뀌었다.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가로세로 장사연구소로. 채널 아이콘도 바뀌었다. 김세희의 얼굴이 사라지고 은현장의 캐릭터가 들어갔다. 채널 소개도 완전히 새로 작성됐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전 장사 솔루션이라는 문구가 메인에 떴다. 그리고 은현장은 과거 가세현이 올렸던 정치 콘텐츠 중 문제가 될 만한 영상들을 대거 비공개 처리했다.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 특정인을 악의적으로 공격한 영상,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영상, 김건모 성폭행 의혹, 각종 정치인 공격, 근거 없는 음모론. 수백 개의 영상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은현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더 이상 이 채널에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과거의 가세현은 끝났다고. 이제는 건강한 콘텐츠를 만들 것이라고. 은현장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새로운 콘텐츠가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은현장이 직접 출연해 장사 노하우를 알려주는 영상, 망해가는 분식집을 찾아가 솔루션을 제공하는 시리즈, 창업 실패 사례를 분석하는 콘텐츠. 예전 장사의 신스타일이었지만 더 깊이 있고 전문적이었다. 102만 구독자들은 혼란스러워했다. 극우 성향의 구독자들은 대거 이탈했다. 배신자, 가세현을 돌려내라, 구독 취소한다. 악플이 쏟아졌다. 구독자 수는 102만에서 95만으로 다시 88만으로 급락했다. 하루에 10,000명씩 빠져나갔다. 하지만 은현장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것이 정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악성 구독자들이 떠나고 건강한 구독자들이 들어오는 과정. 실제로 새로운 구독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다. 장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 자영업자들, 예비 창업자들. 장사의 신 채널의 기존 구독자들도 이 채널을 찾아왔다. 3개월 후 구독자 수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렸다. 88만에서 90만으로, 95만으로, 그리고 100만을 다시 돌파했다. 조회수도 안정화됐다. 영상 하나당 평균 30만에서 5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수익도 발생하기 시작했다. 광고 수익 협찬, PPL. 가세현은 수익성 있는 채널로 변모했다. 2026년 5월 은현장은 특별한 영상을 하나 올렸다. 제목은 제가 가세현을 인수한 진짜 이유였다. 영상 길이는 30분이 넘었다. 은현장은 지난 2년간의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설명했다. 2024년 2월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순간, 가세현의 공격으로 무너진 사업, 연 매출 50억 원이 3억 원으로 폭락한 이야기, 가족에 대한 협박,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 날들. 은현장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다. 자신은 단순히 복수하고 싶어서 가세현을 인수한 게 아니라고. 가세현 같은 사이버 레카가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그래서 직접 가세현을 인수하고 채널의 성격을 완전히 바꾼 것이라고. 은현장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이제 이 채널은 사람을 공격하는 채널이 아니라고. 사람을 돕는 채널이라고.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채널이라고.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복수의 완성이라고. 영상은 입소문을 탔다. SNS에서 공유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다. 조회수는 급격히 올라갔다. 100만, 200만, 300만. 일주일 만에 5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댓글창은 감동의 물결로 넘쳤다. 형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이게 진정한 승리입니다. 복수의 완성을 보여주셨네요. 좋아요는 20만 개를 넘어섰다. 한편 김세희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김세희 TV라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구독자는 3만 명에 불과했다. 영상을 올려도 조회수는 수천에서 1만을 넘지 못했다. 김세희는 영상에서 은현장을 비난했지만 더 이상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다. 댓글도 거의 달리지 않았다. 김세희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 2026년 7월 은현장은 또 다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가로세로 장사연구소 오프라인 교육센터를 서울 강남에 오픈한 것이다. 200평 규모의 공간에 강의실, 실습 주방, 상담실을 갖췄다.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실전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6주 과정으로 창업의 모든 것을 가르쳤다. 상권 분석, 메뉴 개발, 마케팅, 재무 관리. 은현장은 매주 토요일 직접 강의에 나섰다. 수강료는 300만 원이었지만 신청자가 폭주했다. 첫 기수는 30명 정원에 300명이 지원했다.
경쟁률 10대 1이었다. 은현장의 명성과 실제 성공 경험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수강생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실전 노하우가 가득했고 은현장의 솔직한 조언이 도움이 됐다.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이 업종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접으십시오. 은현장의 직설적인 화법은 강의실에서도 여전했다. 수강생들은 웃으면서도 진지하게 메모했다. 은현장의 사업도 완전히 회복됐다. 2024년 초 3억 원대로 추락했던 연 매출이 이제는 다시 45억 원을 돌파했다. 밀키트 사업이 재개됐고 컨설팅 수익도 발생했다. 교육센터 수익, 유튜브 광고 수익, 각종 협찬. 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 방송 출연 제의도 다시 쏟아졌다. 하지만 은현장은 신중하게 골랐다. 과장하거나 포장하지 않는 프로그램만 선택했다. 2026년 9월 은현장은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했다. 유재석과 조세호 앞에서 은현장은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실패의 경험, 복수의 과정, 그리고 배운 교훈들. 유재석이 물었다. 복수가 달콤했냐고. 은현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달콤하기보다는 후련했다고. 억울함을 풀었다기보다는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느낌이라고. 가세현을 인수해서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만든 것. 그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조세호가 또 물었다. 김세희를 용서했냐고. 은현장은 고개를 저었다. 용서는 안 했지만 집착하지도 않는다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일만 생각한다고. 과거에 묶여있으면 미래를 잃는다고. 은현장의 말에 스튜디오가 조용해졌다. 방송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시청률 8%를 기록했고 온라인에서 클립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댓글에는 은현장을 응원하는 글이 넘쳤다. 진짜 멋있다. 인생 역전. 이게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 2026년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 은현장은 가로세로 장사연구소 채널에서 특별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제목은 2026년 결산, 그리고 2027년 계획이었다. 저녁 8시 라이브가 시작되자 동시 접속자가 5만 명을 넘어섰다. 은현장은 카메라 앞에 앉아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한 해 동안 응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2026년은 자신에게 특별한 해였다고. 지옥에서 돌아온 해였고, 복수를 완성한 해였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한 해였다고. 은현장은 숫자로 한 해를 정리했다. 가로세로 장사연구소 구독자 105만 명. 올해 업로드한 영상 240대. 총 조회수 1억 2천만. 교육센터 수료생 180명. 컨설팅 진행업체 45곳. 그중 32곳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은현장은 하나하나 보고하듯 설명했다. 은현장은 2027년 계획도 밝혔다. 교육센터를 전국 5개 도시로 확장할 것이라고.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각 지역의 예비 창업자들을 돕겠다고. 그리고 새로운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준칭할 것이라고. 이번에는 치킨이 아니라 분식이라고. 떡볶이와 튀김을 메인으로 한 가성비 브랜드라고. 은현장의 목소리는 열정으로 가득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분들, 창업을 꿈꾸는 분들.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로 그분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돕고 싶다고. 그것이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라고.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형님 응원합니다. 2027년도 대박 나세요. 따라가겠습니다, 형님. 슈퍼챗도 계속 올라왔다. 1만원, 5만원, 10만원. 총 슈퍼챗 금액이 500만원을 넘어섰다. 은현장은 감사하다고 거듭 인사했다. 라이브가 끝나기 전 은현장은 마지막 말을 남겼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2024년 초 모든 것을 잃을 뻔했을 때 정말로 포기하고 싶었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다시 일어섰고 그리고 복수까지 완성했다고. 은현장은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다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바닥까지 떨어졌다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자신이 그 증거라고. 은현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다. 라이브가 끝났다. 은현장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불빛들이 반짝였다. 2024년 2월 이 창가에 서서 절망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은현장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은현장은 모든 것을 되찾았고 심지어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은현장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집에서 아이들과 떡국을 끓이고 있으니 빨리 오라는 내용이었다. 은현장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지금 간다고. 10분 안에 도착한다고. 은현장은 코트를 입고 사무실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은현장은 지난 2년을 떠올렸다. 절망의 밤들, 복수를 계획한 순간들, 그리고 승리의 날들. 모든 것이 은현장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은현장은 확신했다. 어떤 일이 닥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타며 은현장은 중얼거렸다. 장사의 신. 이제 이 이름이 부끄럽지 않았다. 한 번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고 공격당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선 사람. 그것이 진정한 장사의 신이라고 은현장은 생각했다.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하는 은현장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2년간의 전쟁이 끝났다.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은현장은 라디오를 켰다. 연말 특집 방송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왔다. 은현장은 따라 부르며 운전했다.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은현장은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다. 2024년 2월의 은현장과는 달랐다. 그때는 초췌하고 지쳐 있었다. 눈빛에는 분노와 절망만 가득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여전히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희망이 있었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 떡국 끓는 냄새가 났다. 아이들이 달려왔다. 아빠. 은현장은 아이들을 안아 올렸다. 무거웠다. 2년 사이 많이 컸다. 은현장이 가장 힘들 때 이 아이들이 은현장을 지탱해줬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은현장에게 다시 일어설 이유를 줬다. 아내가 거실에서 나왔다. 왔어? 떡국 다 됐어. 은현장은 아내를 바라봤다. 아내도 힘들었을 것이다. 남편이 공격당하고 사업이 무너지고 가족이 협박받는 상황. 하지만 아내는 한 번도 은현장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은현장을 격려했다. 당신은 할 수 있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은현장은 아내에게 다가가 안았다. 고생 많았어. 고마워. 아내는 은현장의 등을 토닥였다. 이제 됐어. 다 끝났잖아. 은현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다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TV에서는 연말 특집 프로그램이 나왔다. 은현장은 떡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따뜻했다. 은현장은 생각했다. 이것이 진짜 승리라고. 돈도 명예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런 순간이라고.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웃고 행복해하는 순간. 자정이 가까워졌다. TV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10, 9, 8, 7. 은현장은 아이들과 함께 숫자를 세었다. 3, 2, 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화면에서 불꽃이 터졌다. 2027년이 시작됐다. 은현장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하늘에 실제로도 불꽃놀이가 터지고 있었다. 형형색색의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았다. 은현장은 속으로 다짐했다. 2027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겠다고. 자신처럼 힘든 시간을 겪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음 날 아침 2027년 1월 1일. 은현장은 일찍 일어났다. 새벽 6시였다. 은현장은 운동복을 입고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다. 새해 첫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었다. 공원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은현장은 천천히 걸었다. 걸으면서 은현장은 생각을 정리했다. 2027년 목표. 교육센터 5개 도시 확장. 새 프랜차이즈 론칭. 유튜브 콘텐츠 퀄리티 향상. 더 많은 자영업자 컨설팅.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관리. 은현장은 지난 2년간 건강을 너무 소홀히 했다. 이제는 몸을 챙겨야 할 때였다. 공원 벤치에 앉아 은현장은 휴대폰을 꺼냈다. 유튜브 앱을 열었다. 가로세로 장사연구소 채널. 구독자 105만 명. 은현장은 채널 관리 화면으로 들어갔다. 어젯밤 라이브 방송 다시 보기 조회수가 50만을 넘어섰다. 댓글은 3,000개가 넘었다. 은현장은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다. 형님 덕분에 창업 성공했습니다. 2027년도 응원합니다. 형님의 이야기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은현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것이었다. 이것이 은현장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였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은현장은 댓글에 답을 달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30분 동안 은현장은 50개가 넘는 댓글에 직접 답을 달았다. 구독자들은 은현장의 답글에 다시 댓글을 달았다. 형님이 직접 답글을 달아주시다니 감동입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2027년의 첫 해. 은현장은 일어나 해를 바라봤다. 붉은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솟아올랐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해였다. 은현장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차갑고 맑은 공기가 폐를 채웠다. 은현장은 중얼거렸다.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은현장은 집으로 돌아갔다. 오늘부터 다시 달릴 것이다.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은현장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나니 가족들이 일어나 있었다. 아침 식사를 함께 했다. 토스트와 우유, 계란 프라이. 단순한 아침이었지만 은현장에게는 소중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은현장은 2024년의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식사 후 은현장은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2027년 사업 계획서가 놓여 있었다. 은현장은 계획서를 펼쳤다.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세세하게 계획이 적혀 있었다. 은현장은 형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은현장은 받았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자신을 소개했다. 지방의 한 자영업자였다. 은현장의 영상을 보고 용기를 얻어 창업했는데 장사가 잘 되고 있다고 했다. 새해 첫날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했다. 은현장은 진심으로 축하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도 했다. 전화를 끊고 은현장은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의 콘텐츠가 누군가에게 진짜 도움이 되고 있었다. 은현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수첩이 있었다. 2024년 2월부터 지금까지의 기록이 담긴 수첩이었다. 은현장은 첫 페이지를 펼쳤다. 2024년 2월 10일 가장 힘들었던 날의 기록이었다. 오늘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라고 적혀 있었다. 은현장은 페이지를 넘겼다. 2024년 11월 28일 가세현 지분 50% 인수 완료. 이제 시작이다. 2025년 5월 14일 법원 가처분 인용 한 걸음 더 나아갔다. 2025년 9월 16일 주주총회 사실상 승리. 2026년 1월 최종 판결. 완전한 승리. 마지막 페이지에 은현장은 새로운 글을 적었다. 2027년 1월 1일 새로운 시작. 더 많은 사람들을 돕자. 솔직하게, 정직하게. 은현장은 수첩을 덮고 서랍에 다시 넣었다. 이제 과거는 과거였다. 앞을 봐야 할 때였다. 오후 은현장은 사무실로 출근했다. 새해 첫날이지만 할 일이 많았다. 사무실에는 이미 몇몇 직원들이 나와 있었다. 모두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었다. 은현장은 그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그리고 함께 2027년 첫 회의를 시작했다. 회의 주제는 2027년 콘텐츠 방향이었다. 은현장은 말했다. 올해는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들자고. 단순히 장사 노하우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삶, 그들의 고민, 그들의 꿈까지 담자고. 진짜 이야기를 하자고.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의견을 나눴다. 새로운 시리즈 아이디어가 나왔다. 자영업자 24시, 실패해서 배우다. 우리 동네 숨은 맛집. 은현장은 모든 아이디어를 메모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다. 회의가 끝나고 은현장은 혼자 편집실로 갔다. 다음 주에 올릴 영상을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영상은 은현장이 대전의 한 분식집을 방문한 내용이었다. 50대 사장님이 운영하는 작은 분식집이었는데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고민하고 있었다. 은현장은 영상을 보며 체크했다. 사장님의 표정, 가게 상황, 은현장의 솔루션.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었다. 은현장은 만족스러웠다. 이 영상은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었다. 저녁이 됐다. 은현장은 사무실을 나서려다가 문득 가로세로 장사연구소 채널 통계를 확인했다. 오늘 하루 동안 구독자가 5,000명 늘었다. 새해 첫날인데도 사람들이 채널을 찾아온 것이었다. 영상 조회수도 꾸준히 올랐다. 은현장은 뿌듯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은현장은 라디오를 들었다. 어느 청취자의 사연이 나왔다. 자영업을 하다가 실패했는데 유튜브 가로세로 장사연구소를 보고 다시 도전할 용기를 얻었다는 내용이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스토리로 찾아올게요.